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셀트리온이요. 아, 셀트리온 사셨어요? 몇 색깔 예, 비중은요? 27만 900원에 30%예요. 아, 그래요? 예. 목소리가 힘이 없으시네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 힘이 없으세요. 그죠? 근데 요즘에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다음 섹터라고 얘기했을 때는 제약 바이오는 버릴 카드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과대 낙폭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약 바이오 섹터는 거의 다 보면 어느 주기적으로 도냐라면 2년 주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코스닥 제약 업종이거든. 이렇게 한번 딱 보면 이 사이클이죠.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사이클을 보면 이게 주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주기 사이클을 혹시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잖아요. 뭐 그렇듯이 여기 가만히 보면 여기 2년 주기로 올라와요. 2년 주기로 올라오고 여기 2년 주기로 올라오고 2년 주기 떨어지고 2년 주기 올라오고 2년 주기 떨어져요. 그러면 그 주기가 지금이거든요.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좀 뭐가 비슷하게 이게 제약업종 코스닥의 제약업종 차트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이렇게 보면 여기 A하고 B하고 보면 흐름이 어때요?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 A, 네네, 여기 B. 예. 이 역사를 봤을 때 이게 뭐 역사의 과거의 수치를 가지고 현재를 비교하는 거는 논란이 많지 있지만 저는 과거의 데이터가 현재의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기본 골격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가격과 그다음에 이 회사의 실적이 가장 좋았을 때, 실적이 제일 떨어졌을 때, 시장이 제일 좋았을 때, 시장이 제일 안 좋았을 때 이 가격 사이클이 그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실적에 대한 베이스, 기업의 성장의 베이스, 이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면 주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은 업사이클이라고 보면 돼요. 2년 동안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 2년도 빠지고 2년 동안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에 이 셀트리온을 사신 건데, 그죠? 맞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사이클을 보고 이 종목을 지금 와 이거 시장도 무서운데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져가야 될 건지 아니면 더 사봐? 뭐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선택지에서. 그래서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더 산다? 판다? 기다린다? 몇 번이세요? 기다리고 싶긴 한데요. 제가 그 매수한 가격까지 이대로 기다려도 올 수 있는지. 네, 저는 올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걸 셀트리온을 우리 시청자님이 가진 가격에 산다면, 갖고 있다면 저는 가져가요. 아, 예. 가져가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좀 소요가 들 수 있지만 이 가격이 하프거든요. 중간값이라고 하거든요. 주식에 대한 리바운딩은 이 반까지 올라와요. 반이 어디냐라면 25만 원짜리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지금 손해를 보고 이 종목을 팔더라도 판다고 쳐도 다른 거 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손해보고 그걸 2배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시장도 안 좋은데 지금 이제 업사이클이거든요. 이제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굳이 지금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좀 양이 많긴 한데 그럴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제약바이오 투매를 시세 뭐예요? 그대로 기다려도 되는 건지. 네, 저는 그게 기다려요. 궁금해서 어느 선에서 아니에요.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 그냥 가지고 그게 있어. 저 같으면 기다리고 그냥 내가 이거 진짜 가지고 있다고 지금 가지고 있고 내 종목이고 내가 27만 원을 샀으면 난 어떤 결정을 할까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가져갈 거예요. 팔으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팔으라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셀트리온 상담은 다 팔으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더 떨어지면 혼날 것 같으니까. 내 게 아니니까. 그제 생각해 냉정한 사람이라는 게 내 거 아니니까 이걸 굳이 가지고 있으라고 할 이유가 있나?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시장도 안 좋은데 욕 먹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지금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 같으면 더 살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래를 볼 때 여러 가지 업종 중에 우리가 봐야 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 코로나의 변곡점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 원숭이두창도 지금 뭐 다시 뭐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이제 지배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봐요.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트렌드라고 보면 돼요. 그 선상에서 제약바이오는 뭐 실망을 많이 줬지만 꼭 필요한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팔 이유는 없어요. 왜 그러면 지금까지 버텨왔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세요? 버텨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원래 심리가 그래요. 맨 끝자리 최고의 고통에서 물량을 던지게 되거든요. 거기가 저점일 것 같아요. 그게 심리바닥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팔고 싶죠? 그렇지 않으세요? 팔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그럼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뭐 셀트리온이야. 얼마 선에서 더 구입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그러니까 시장이 좀 불안하거든요. 지금도 뭐 기술적 반등이 미국 시장이 어제 급등을 해가지고 월요일에 뭐 화요일날 뭐 급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근데 이게 단기 반등이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 얘기했지만 기관들이 많이 사줘야 돼요, 바닥을. 그래서 2,300 지금 뭐 2,330, 2,360 요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고 있다가 20만 원 정도 위에 올라가면 그때 더 사는 게 나아요. 20만 원 선에서요? 네네. 그때면 정배열로 바뀔 거예요. 배열 자체가 사이클 자체가 업사이클로 바뀔 거예요. 그다음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관들이 많이 사요. 왜 많이 사냐면 그동안에 과대 낙폭이거든요. 업적이 순환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지금 포트가 많이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도 이 하반기는 제약바이오에 이 모멘텀이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지 마시고 20만 원 넘어가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20만 원 넘어서. 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올라옵니다. 알겠죠? 힘내시기 바라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 맥스트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28,500원이고 30%요. 25,850원이요. 아, 그래요? 아, 깜짝 놀랐네, 이거. 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거 왜 샀는지 메타버스 때문에 그때 사신 거죠? 네? 메타버스. 네네. 그것 때문에 뭐 한참 이슈가 됐을 때 사신 거죠? 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메타버스나 NFT나 뭐 가상화폐들이 유동성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호황을 누렸던 게 그쪽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이게 우리 일상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차지할까라고 했을 때는 지금 뭐 메타버스나 뭐 NFT나 라는 것들이 일상에 침투하는 시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거죠. 이 종목은. 그죠?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 사그라지면 주가는 조금 이게 힘이 없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개인들이 안 하는 게 좀 나을 거거든요. 왜 그러면 이게 변동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런 그 테마주는 기업의 펀드메탈이나 뭐 밸류에이션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뉴스페이퍼 가지고 이렇게 테마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종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선생님. 아, 그래? 후회하세요? 네. 네,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아, 그래? 네.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왜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런데 내가. 이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이거를 지금 손절을 해서 다음에 폭락 뭐 상반기 폭락이 또 한 번 또 올 거라고 그래서. 누가 온대요? 그때.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다 못 맞춰요. 그 바닥이 어디냐?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들은. 이번에 이 폭락을 막 굉장히 잘 맞추신 분이 막 이 시점까지 막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그분이 뭐 내년에 3, 4월에 또 폭락이 또 될 거라고. 저 그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물어보게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거를 저는 이거 투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지. 왜 정리하려고 그러죠? 아,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고 또 주식할 건데 안 힘들까요? 예, 맞아요. 근데 왜 손해를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예요, 지금. 주식은 심리의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분야들이 있어요. 심리학도 잘해야 되고, 이게 기술적 분석 잘한다고, 기본적 분석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심리학, 철학, 통계학, 뭐 인문학 뭐 이런 거 다 이게 잘 믹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들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과매도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팔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도 팔고 싶지 않을까요? 두려워서. 그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잖아요. 그죠? 자꾸 빠지니까 시장이 그죠?
근데 네. 이거를 두려운 것을 몇 번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두려울까요? 두려우지 않을까요? 안 두렵단 말이에요. 또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오가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집을 맨날 왔다 갔던 길이 갑자기 불이 다 꺼진다고 못 가진 않잖아요. 왜? 내가 이 길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죠? 어떻게 될 거다, 이 길이 어떤 길이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불이 꺼져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길을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면, 만약에 깜깜한 길이라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무섭죠. 그죠? 근데 저는 무섭지 않다고 얘기하고 시청자가 무섭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제가 아, 여기서는 굳이 뭐 이 길은 뭐 바른 길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좀 가보세요라고 하는 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맞아요. 좀 기다려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종목은 다시 올라와요. 205,000원까지 올 수 있어요. 25,000원이요? 네, 올 수 있어요. 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매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아니, 손절을 또 많이 해가지고 시드가 조금 있어요. 아니, 잘 생각해요. 지금 밖에 나가면 비 와, 안 와요? 비 와죠. 막 비 오잖아. 시장 막 비 와요, 안 와요? 비 오는데 굳이 뭐 우산 쓸고 비 맞고 갈 필요 있어요? 비 끝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 비 끝이는 움직이는 시점이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게? 제가 우리 시청자님 언제에 생을 마감할 거예요? 그걸 맞춰주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상황이 변동성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그다음에 뭐 TV에 나오고 조금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이 아, 이거 여기 바닥입니다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같이 이렇게 초보자들은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겠죠. 네, 믿어. 거기서 사고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주식시장은 안 돼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거든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자꾸 그 오버슈팅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는 게 아니에요. 비 끝인 다음에 사는 게 나은 거죠. 아니면 제가 우리 시청자님하고 상관도 없고 뵌 적도 없는데 굳이 제가 지금 더 사세요, 더 사고 싶으면 더 사세요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근데 제가 쭉쭉 말리는 이유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거 옛날에 주식을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고통을 겪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25,000원 오면 팔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자, 길을 받고 좀 종목이 빡빡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TS 넥스젠. 다시 한번 종목은? TS 넥스젠. 아, 매수가 비중은요? 375원에 10%. 아,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소방 안전 컨설팅도 진행한다고 원자력 그 발전에도 좀 기여를 한다 해가지고. 이 회사 이름이 바뀌었나요? 예, 이름 바뀌었죠. 예. HLB 파워. 예, 그러니까 이름 바뀐 거죠. 왜 그러냐면 저는 대략 이렇게 이 주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게 그 회사의 명이 머릿속에 거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토리가 많은 기업들은 생소한데 그러면 신규주 말고는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사명 바뀌는 회사들은 거의 안 좋아요. 무슨 얘기인가? 재무적으로 안 좋아요. 회사가 이름을 계속 바꾸는 게 있어요. 뭐 A, B, C, D로 바꾸는 것들은 거의 회사에 뭐 재무적인 문제가 있거나 뭐 대주주가 뭐 바뀌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좋아요, 거의 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뭘로 움직여야 되냐? 테마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아니요. 직접 사신 거예요? 그냥 차트 보고. 차트 보고 싸서? 차트 보고 싸기도 싸고. 차트 다시 배워야겠는데요. 차트 다시 배워야 돼. 그러니까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이게 역배열하고 정배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총액을 또 무조건 봐야 돼. 그러니까 종목이 시가총액이 어디냐, 이게 큰 거냐 작은 거냐를 항상 봐야 돼요. 작은 거죠. 작은 거잖아. 작은 건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래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작은 것들은 재무적으로 안 좋아요. 작은 것들은 그만큼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거의 적자예요. 거의 적자의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회사도 적자잖아요. 돈 못 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이게 이슈 가지고 막 탁탁 쳐야 되는데, 이슈의 이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그럼 빨리 치고 나와야 되는 건데, 빨리 치려면 어때요? 에너지가 좋은데요. 막 힘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역배열이라 그러잖아요. 배열 자체가. 그죠? 역배열은 힘이 안 나. 힘은 못 써요. 단기적으로 빵 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으로 팡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때 못 팔면 손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갔어라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역배열인 건지 아시죠? 네네. 알아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왜 들어갔어? 저가 매수? 이런 건 옆으로 계속 행보해요. 시세가 올라가더라도 안 들어와.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믹싱을 하냐면 이럴 때 시장이 바닥일 때 가장 강하게 많이 들어오는 거는 바닥에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 있잖아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막 엊그제 보면 금요일날 보면 막 10% 이상 나오잖아요. 네. 그 무거운 대형주가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과대 낙폭이잖아요. 그런 거 저점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움직여요.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등 들어오면 매도하세요. 1,300원까지는 보이거든요. 1,300원요? 네. 그리고 이런 바닥주를 잡으려면 바닥주는 대형주 바닥 잡아야 돼요. 코스닥 바닥 잡으면 안 돼요. 코스닥 바닥은 잘 안 나와요. 세게 안 나와. 막 옆으로 횡보하거나 밑으로 한 번 더 내리거나 막 이렇게 심리적으로 되게 위안을 주고 여기서는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1,300원 라인까지 딱 오면 팔아보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